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칼럼 세상 윤칼세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6월 24일이죠. 대한문 광장에서 오후 3시에 열린 그 태극기 집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태극기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서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울먹이시고 참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참 어찌나 참 마음이 찡하고 제 가슴이 아프던지 제가 5월 13일 그러니까 5월 9일 대선에서 참패하고 고주죠. 그주 토요일 날 삼성동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제가 연설하고서 그러니까 한 달 열흘 그렇죠. 한 달 열흘 만에 제가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이 문재인 공화국에 참 힘들어 하시는, 참 고통스러워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참 처참한 그 모습, 그걸 지켜보시면서 거의 정신적 어떤 공황 같은 거, 아주 심한 우울증,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연설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연설했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계시느냐 라고 제가 외쳤죠. 첫 마디가. 그래서 이 연단 아래에 환호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환호하시는 것도 환호하시는 거지만 그냥 통곡하시고 정말 통곡의 참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내시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목줄을 맨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법정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고서도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라고 제가 참 저도 역시 참 가슴에서 어떤 핏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눈물 범벅이로 참 팔딱팔딱 뛰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을 직접 뵙는 그런 자리에 좀 많이 나갈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일주일에 3차례 정도 칼럼을 쓰고 또 4차례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상당히 좀 바쁘고 또 정신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좀 자주 가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죠. 너무 정신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정말 담대하게 이 시련기를 잘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보수 우파의 재단은 사실상 다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재단을 다시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도록 합시다. 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 특보, 대통령 통일 안보 외교 특보라는 사람, 그 문정인,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지긋지긋한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위협 속으로 떠미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 김대중 시절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그 문정인, 임동원 두 사람하고 23일, 지난 23일이죠. 그러니까 문정인 씨가 미국에서 돌아온 날이 21일입니다. 네, 인천공항에 들어온 날이 21일 새벽인데 23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저녁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뭐라고 진화했습니까? 뭐라고 진화했습니까? 그 교수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을 뿐이다.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뇌, 그 머리를 통일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그 가장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문정인인데, 그렇게 그 문정인 씨가 특보이고 대학 교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씨가 만났을 때도 문정인이가 그 정의용 씨를 미국에 가기 전에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상견례에 불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전략 자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 뜯어가고 주한미군 축소하거나 아니면 철수할 수 있다. 이런 발언 아니었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워싱턴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를 정말 충격 속에 빠뜨린 그 문정인 씨를 문정인 씨가 귀국해서 그 다음 날 23일 날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그 임동원이라고, 저는 임동원 씨 같은 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반대한민국적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임동원 씨. 그 두 사람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23일 날 만찬을 함께 했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 비공개 인사, 이런 비공개 모임, 이런 거 스케줄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주알 고주알 다 밝히겠다. 네?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참 미화했습니까? 야, 소통이다. 에? 박근혜 대통령과는 너무 다르다. 불통이었다. 소통이다. 얼마나 하더니 23일 날 그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정인 씨도 미국에서 자신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왜 말이지? 내가 학자로서 연세대학 교수인데 그리고 무슨 청와대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말이죠. 청와대 이 소위 말하는 인천공항에 그렇게 거칠게 들어왔던 문정인 씨. 청와대 안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분명히 문정인 씨도 특보라는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특보라는 중책에 있는 사람은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한미 동맹 문제, 한반도에서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 북한 핵 또는 미사일과 관계된 이 중차대한 안보 문제를 아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참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북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화하기 위해서 참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사드 배치를 중단시킨 것. 환경 영향평가를 해서 중단시킨 것.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와 관련한 그 일탈 행동도 정말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참 위험한 시도, 위험한 폭주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문재인 공화국을 상대하고 있는 미국의 조야가 대단히 심상치 않다는 거. 그것이 더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을 이러다가 구한 말처럼 버릴 수도 있다. 아예 버려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라고 하면 이 동북아시아의 그 외교 안보 문제를 미국 의회에서 사실상 총괄하는 그 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데죠. 코리 가드너 아태소위원회 위원장, 지금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집권 공화당입니다. 그 아태소위원장을 포함해서 18명이 사드 배치 신속히 처리해라. 그리고 한미 무력 시위 연습 차질 없이 계속하라. 그리고 대북 제재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라고 라는 내용의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그 형식을 빌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신, 트럼프 대통령이죠. 당신과
문 대통령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고 있는 절차적 검토 작업, procedural review,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집을 잡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 그리고 국회 논의, 그것을 신속히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 표현은 expedite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1년, 2년 걸리는데 이것을 지금 뭐라 했냐면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국회 논의를 사드 배치를 저해하고 있는 절차적 검토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명백하게 얘기한 겁니다. 미국이 지금 문재인 공화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주 냉정한 그 해석, 냉정한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문정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누구 맘대로?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무력 시위 연습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미국 상원 아태 소위위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문재인이 오거든 이렇게 잘라 말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만약에 저항하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이런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토요일 날 그 대한문에서 제가 연설하는데 그 건너편에서 민노총이 사드 반대 그 시위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이기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쪽 대한문 그 태극기 집회에서 그 개회식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분께서 좀 조용히 해라, 막 이런 이제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제가 우리 통곡하는 우리 태극기 시민,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보수 우파 시민 세력 여러분에게 제가 연설을 이제 하는데 연설을 하다 보니까 그 맞은편에서 조용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사람들 조용하는구나 해서 저는 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서 오늘까지도 목이 좀 쉰 것 같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주한 미국 대사관에 몰려가지고 19분 동안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한다, 뜯어가라, 철수해라,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어가지고 주한미국 대사관을 공포 속에 빠뜨린 거 아닙니까? 정말 지금 이 민주노총을 포함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빼앗아 오는데 1등 공신이었던 민주노총 전교조가 지금 사드 배치 반대를 구실로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 시민 세력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지금 이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만약에 미국에 가서 오케이를 할 경우 그래도 시위를 벌일 것이고 다시 세를 확장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려 할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사드 배치가 무산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한미 동맹이 파탄으로 가는 그 첫 발걸음이 되는, 첫 계기가 되는, 그렇게 될 경우에 이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면서 자주 외교니 자주 국간이 하는 그러한 캐캐묵은 감성적인 그러한 것을 갖고서 다시 지금 새 규합에 나서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아예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글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재인 공화국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좀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패션, 네? 뭐 커피를 들고, 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무슨 청와대 경내를 걸어간다. 그리고 아침에 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그 청와대 집무실 그 본관을 이용하지 않고 무슨 그 비서들과 같이 쓴다 하는 그런 아주 표피적이고 그 이미지, 그런 스타일, 패션, 이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반에 김영삼 대통령의 83%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84%였는데 지금 74.2%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가 맞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7명 반, 74%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저는 참 통탄하고 있습니다. 통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검증, 그 조국이라는 사람의 검증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 그 대한민국 행정부의 그 간판 인물들, 여러분, 정말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정말 조국이가 나와서 비아냥댔던 이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릴 때 이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정말 말이죠. 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김상곤 교수를 40년을 하면서 이 쓴 논문이라는 게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그리고 40년 동안 쓴 논문이 단 한 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문 3편, 석사, 박사, 그리고 어떤 한 편, 이 세 논문이 모조리 표절 아닙니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이 양반이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대학교 총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5년 동안에.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사이버대학교 그 졸업식 때 그 총장 치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말이죠.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기커녕 이건 완전히 칼 마르크스 선언을 그대로 읊조리고 있는 정말 철없는, 이건 사회주의자예요. 이건 대한민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인물이 경기도 교육감을 하고 무상급식이다, 학생 조례다, 어? 새치의 혀로 말이죠. 저는 경기도 도민 여러분도, 저도 지금 경기도 도민입니다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경기도 교육감으로 하고, 또 지금 교육감 이재정 씨라는 사람, 이 사람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햇볕 정책의 전도사.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좌익 인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좌익 사상, 이런 좌익 교육을 주입하라고. 정말 학부모 여러분들 자식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런 여러분들 자식 그 머릿속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사상과 교육관을 주입시켜 놓고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부모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통탄을 노리시래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여러분 송영무라고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분인데, 여러분 이분 보셨죠? 이분은 제가 볼 때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육군 병장 출신보다도 더 못한 인생관, 철학관, 군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정말 이분은 정말 정신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분이 해군 참모총장까지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장관을 하고, 어떻게 북한 핵과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을 향해서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육군의 소위 말하는 최고 사령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한 건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전두환 정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10명 그 인사를 제가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만 이런 사람 정말 못 봤어요. 어떻게 교육부 부총리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해야 될 사람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앞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부 교육상 이라는 참 타이틀, 그런 명칭, 그런 감투를 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철저히 좌파적이고 철저히 좌익적인 인물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에 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방위산업체, 그리고 그 방위산업체를 담당하는 그 로펌에서 그 엄청난 액수의 그 대가를 받고서 그 활동해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에 앉힌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이 양반 완전 거짓말장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그 장관 후보자들 단 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도덕성과 전문성에 있어서 정말 한 수 접어놓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새누리당
정말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냐?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켰느냐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합니까? 이게 당신네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냐? 이런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당신네들이 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무너뜨려서 지금 형무소에 보내가지고 수갑 채워서 재판받게 하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네?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정치적 흥행이 참패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보다도 언론 점유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죠. 바른정당 지금 당대표에 누가 됐느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혜훈이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데에 1등 공신 김무성, 유승민, 그 다음이 누굽니까? 이혜훈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제가 아니라 바른정당이 말이죠. 바른정당이 지금 이혜훈 씨를 당대표로 뽑았어요. 입만 열면 무슨 개혁적 보수? 정말 구역질이 나고 있어요. 구역질이. 네?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나라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양대학교에서 전대엽 임수경이 북한에 보내는데 주도하고 기획했던 그 전대엽 의장 아닙니까? 임종석이. 그리고 그 밑에의 비서관들이 모조리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전국의 총학생회장들이 전대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일색으로 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386 좌익 운동권 정권이 지금 세워진 겁니다. 정말 반미의 앞잡이들, 반미 선동의 그 전위대들이 지금 문재인 공화국의 핵심 세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자식 모조리 외고 보내고, 모조리 무슨 특목고다, 자사고다 이런 데 보내면서 입만 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육 평준화니, 자사고, 완전 그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 정말 입만 열면 의고와 자사고는 뭐 특권학교다, 귀족학교다. 그러면서 자기들 자식들은 전부 다 여기 다 보내는 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네? 이 사람들 지금 자기 자식들 전부 다 어디 보냅니까? 이 조희연의 두 아들 외고를 나와가지고 지금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국이 지금 민정수석은 조국 자기 딸 외고 다니고 지금 공대 갔는데 그때 칼럼에 어떻게 외국어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공대 그 이공계열을 가느냐라고 비판하는 칼럼 쓴 사람 아니에요.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유시민이, 정동영이
전부 애들 외고 보내고 그렇습니까? 안경환이 저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이 이 양반 아들도 자사고 아닙니까? 전남교육감 무슨 어디 경남교육감 이 소위 말하는 좌파 교육감들 모조리 지 아들들 자식들은 지 아들 딸들은 자사고 특목고에 보내놓고서 입만 열면 무슨 교육 평준화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만 자사고나 특목고에 다니지 않는 국민들이 거기에 자식 보내지 않는 국민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리, 이런 가정스러운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표를 찍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사람을 표를 찍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가, 이런 고등학교 보내놓고, 전부 미국에 유학 보내놓고 하면서, 입만 열면은 자사고 외고 폐지해야 되고, 사드 배치하면 안 되고, 반미 어쩌고 하면서, 자주 외교다, 자주 국가다 말이죠. 자주 국방이다 하는 사람들, 그 실체를 여러분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매우 참 심상치 않은 현상이 하나가 좀 나타나는데, 방금 전에 학부모 2,000여 명이 서울 보신각 앞에서 자사고 폐지를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나와라. 2,000여 명이 나왔어요. 이분들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김상곤 교육감을 포함해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이런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특목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그런 거 폐지할 거라고 몰랐습니까? 몰라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는데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왜 없앱니까? 왜 없애자고 하는지 이 좌파 세력이 왜 그러는지를 좀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지. 대한민국 학부모 중에는 공부 잘하고 이래서 자사고 특목고 외고 보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많으니까 그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을 왜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현혹되시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보수우파 정권, 보수우파 세력들은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선진국이 되려면은 더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육의 경쟁 시스템, 그 수월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고 그걸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만 둘 다 자사고 외고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저는 자사고, 특목고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원래부터 저는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영재들, 그런 두뇌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런 주장에 넘어갑니까? 왜 넘어가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무슨 조의원 나와라. 왜 이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 이게 만약에 무산되면은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월남 제2의 월남이 되고 공산화가 된다. 제가 그래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드 배치 찬성하는 사람들이 51%, 2%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국민은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공산화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뜨거운 맛을 봐야만 그때 그 말이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 수준 그 민도가 높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